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에서 일하고 있는 커뮤니티 매니저 장석호라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대한 주택 설명회 영상이고요. 저희가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에서 공급하는 집에 대해서는 주택 설명회를 오프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으나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만남이 제한되는 상황이라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관심 가져주신 예비 입주자 조합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꼭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순서는 세 가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 민달팽이 주택협동의 조합에 대한 기관 소개, 그리고 저희가 운영하는 달팽이 집의 구조와 운영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공급 예정인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대한 주택 소개이고요. 세 번째로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어떤 입주 절차가 있는지, 서류를 제출하는 방식이나 서류 작성 방법 등을 말씀해 드릴 예정입니다. 왜 민달팽이일까요? 라는 글과 함께 저희 기관에 대한 로고가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저희 단체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면 왜 민달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지? 하고 궁금해하신 분도 많으신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달팽이는 등에 집을 가지고 다니지만 민달팽이는 집이 없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가 집 없는 청년들의 모습과 비슷해서 이름을 민달팽이로 짓게 되었습니다. 사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주거 문제에 비해서 주거 취약 계층으로 대두된 것이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닙니다. 청년들의 주거란 독립을 해서 결혼을 하기 전까지 잠시 머물고 가는 임시처와 같은 인식이 강했고, 또 그렇기 때문에 크기가 작거나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던가, 혹은 임대료가 비싸거나 하는 문제들이 있음에도 주목을 좀 받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는데요. 민달팽이는 이렇게 주목받지 못했던 청년들의 주거권을 사회에 등장시켰고, 청년 주거권 보장과 동시에 주거 불평등 완화를 해보는 데 기여하자는 취지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것은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단체의 활동 내역입니다. 시작은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출발을 했고요. 민달팽이 유니온은 대학교 기숙사 문제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아예 거리가 먼 지방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서울에 애매하게 거리가 먼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 시간이 2시간이 걸리고 그것이 왕복 4시간이 되고 그것이 더 나아가서 교육권과 주거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이것을 해결하고자 기숙사 증축 운동을 시작한 것이 민달팽이 유니온의 첫 활동입니다. 또 단순히 이 현황이 캠퍼스 내 문제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취업을 한 청년 혹은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청년까지 모든 청년들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민달팽이 유니온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오른쪽 위에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고 라고 해서 평당 임대료가 고시원이 타워팰리스보다 비싸다 이런 내용으로 저희가 한 적이 있어 당시 사회에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와 정책이 바뀌는 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또 집이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운영되지 않고 사는 공간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청년들이 직접 주택을 공급하고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줄여서 민쿱이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민쿱의 시작점입니다. 민쿱에서 공급하는 달팽이 집은 청년 세입자 집단을 형성하고 또 비영리 주택의 공급을 하며 입주자 스스로가 주택과 공동체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집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으로 민달팽이를 요약해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달팽이는 유니온과 조합의 회원을 포함하고 있고요. 또 청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달팽이 집이라는 모델을 가지고 사회적 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하여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또한 자체적으로 주거 공동체를 운영, 관리해 나감으로써 열악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세입자 커뮤니티를 통해 1인 가구의 문제적인 사회적 고립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사진은 현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달팽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있는 달팽이 집 운영 현황입니다. SH 독산역은 이 지도에는 없지만 아마 새로 들어가게 되겠죠. 여기 보시면 달팽이 집에도 여러 종류의 형태가 있는데요. 민간 임대, 민간 공급의 형식이고요. LH, SH라고 붙여져 있는 것은 LH나 SH에서 사회적 경제 주체를 대상으로 하는 매입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이러한
주택을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받아서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사회적 주택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SH 독산역도 이와 같은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시공사랑 민달팽이가 주체적으로 설계하고 짓고 공급하는 모델인 달팽이집 연희도 올해 첫 입주를 했고요. 달팽이집 정릉도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목돈을 마련하기 힘든 청년들을 위해 보증금 대출을 연계해주고도 있고요.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사업은 저희가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할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설명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단순히 한 주택 안에서의 커뮤니티가 아니라 다른 달팽이 집의 입주자 그리고 조합원들과 공동체 연결망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회원 조합원 모임이나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행사를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진행하는데 작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 만남의 기회가 적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매년 진행했던 송년회는 진행하고 싶고 어떻게 진행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온라인 줌 미팅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 민달팽이 조합원 혹은 민달팽이 회원 여러분들끼리 모이는 자리도 마련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시민센터들과의 단체들과도 협력을 진행하고 있고요. 청년들의 주거권, 노동권, 그리고 마음 건강이나 평등 문화 등과 관련한 시민 교육도 조합원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접 집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자치 운영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달 반상회라고 불리는 자치회도 열어서 안건을 논의하기도 하고 소모임이나 파티를 열고 또 내가 거주하는 시설에 문제가 있으면 직접 해결하는 모델이 바로 달팽이 집이기도 한데요. SH 독산역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대한 주택 소개를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H 독산역 달팽이집에 대한 주택 소개입니다. 위치는 서울 금천구 범원로 11길 45호에 위치하여 있고요. 독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택 유형은 분리형 원룸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1.5룸 형식이고요. 전용 면적은 전세대 8.7평입니다. 보증금하고 임대료 설명입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으로 전세대 동일하며 상향이나 하향은 불가합니다. 임대료는 28만 8,600원부터 30만 9,400원까지 층별이나 향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9만 5,700원 선입니다. 관리비는 10만 원 이내로 책정되었습니다. 인터넷은 기본 옵션이며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또한 기계식 주차장도 있는데요. 과도한 운영비에 대한 부담이나 관리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어 사용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기본 시설로서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아도 소정의 관리비가 전 세대에 나누어 부과됩니다. 공과금은 개인이 사용한 만큼 납부하며 여기에서 포함 항목은 전기, 수도, 가스가 있습니다. 넘어가서 내부 사진하고 커뮤니티 사진입니다. 분리형 원룸이고 풀옵션 빌트인 가전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옵션은 냉장고, 그리고 거실하고 방에 에어컨이 하나씩 있고요. 책상, 의자, 옷장, 그리고 인터넷까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탁기도 설치되어 있고요. 하이라이트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사진을 보시면 커뮤니티실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101동 1층에 있고요. 101동 거주민과 102동 거주민 모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커뮤니티실 같은 경우에는 공유 오피스로 사용을 예정하고 있고요. 안에는 테이블이나 의자, 복합기 등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옥상에는 옥상 정원이 있습니다. 달팽이 집에 옥상 정원이 있는 경우에 입주자들의 반상회를 통해서 옥상 텃밭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입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개조를 하기도 하는데요. SH 독산역 달팽이 집 역시 옥상 정원에 대한 사용 방식을 반상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수 있겠죠. 또 자치회비랑 동아리 활동비도 지원해드리고 있고요. 앞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달팽이 집은 자치 운영을 기조로 하고 있기 때문에 SH 독산역 역시 월 1회 자치 운영을 위해 입주자 대표 회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은 주택 공개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진행을 하고요. 7월 23일하고 24일 날 이미 진행을 마쳤고 7월 마지막 주인 7월 31일 날 12시에서 오후 8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구글 폼 접속 후에 신청하셔서 7월 30일하고 31일 날 정해진 시간대를 선택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bit.ly/주택방문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접속하실 수 있고요. 또 네이버에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을 검색하시면 가장 위에 뜨는 블로그 포스트 글이 있는데요. 그 포스트를 클릭하시면 신청 페이지 링크가 나오고요. 그 링크에서도 신청해 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 대상자 자격 요건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 입주 모집 공고일, 즉 2021년 7월 19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의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인 미혼의 청년을 가리킵니다. 거기에 나머지 보시는 표에서 5가지 중에 하나에 속하셔야 하는데요. 천천히 설명해 드리면 첫 번째로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 복지수급 가구가 있고요. 또 한부모 가족, 또 차상위 계층 가구가 있습니다. 이 가구 같은 경우에는 무주택 여부만 확인을 하고요. 밑에 있는 청년 1과 청년 2 유형은 소득 요건과 자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즉, 복지 수급을 받고 있는 가구나 한부모 가족이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에는 소득 요건을 보지 않고 무주택 여부만 확인하고 이 세 가지에 해당이 되지 않는 청년 1이나 청년 2 유형은 소득과 자산 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 청년 1하고 청년 2에 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 평균이나 자산 가액이 있는데 요거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좀 요약을 해보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큰 차이는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포함하냐 안 하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청년 1 같은 경우에는 본인과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을 합산하고 싶을 경우, 그리고 소득과 자산까지 합산하고 싶을 경우를 가리키고요. 청년 2는 본인의 월 평균 소득만으로 조회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산과 소득이나 차량 가액도 본인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주의할 점은 청년 1은 부모님의 월 평균 소득 합산이지만 부모님이랑 따로 살아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청년 2는 본인의 소득만 보지만 부모님과 함께 살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신청하실 때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지의 여부는 청년 1이나 청년 2 둘 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밑에 소득 기준 표를 보시면 1인 소득의 파란색으로 358만 9,557원이 있는데요. 요거는 1인 소득이기 때문에 청년 2 유형, 즉 본인의 소득만 보는 유형이고요. 3인 기준은 부모님과 청년이, 그러니까 신청자가 한 세대로 잡히는 경우입니다. 2인은 청년 1 유형 신청하시는 분 중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한 분하고만 사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주 묻는 질문 중에 개별 자동차가액 3,496만 원이 어느 정도냐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포털 사이트에 보험 개발원 차량 가액이라고 검색하시면 연식과 차종을 입력하실 수 있고요. 거기서 차량 가액을 계산해 줍니다. 그곳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간단한 예시를 들자면 2020년에 나온 현대자동차 그랜저가 3,300만 원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조건으로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의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당장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입주자 선정이 되시고 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만 하셔도 됩니다. 단, 입주자로 선정이 되고 입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수로 가입을 해주셔야 하니 이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협동조합은 한 구좌에 5만 원이며 6구좌, 즉 30만 원을 출자하셔야 달팽이 집에 입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조합을 탈퇴하실 때 소정의 절차를 거쳐 반환이 되고요. 두 번째로 보이는 월 10,000원 이상의 회비 납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의 운영자금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돈은 환불되지는 않는 돈입니다. 다음은 제출 서류입니다. 제출 서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기도 하는데요. 이제 모든 유형별로 공통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고, 이제 신청하시는 유형에 따라 좀 따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먼저 공통 서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이것은 저희 모집 공고문 하단에 붙임 양식으로 첨부가 되어 있고요. 그것을 프린트해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작성하는 방법은 저희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표기가 되도록 발급받아야 하고요.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유형별로 제출 서류가 조금 나뉩니다.
앞에 설명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이 어떤 유형으로 신청을 할지 미리 파악을 한 다음에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하나며 주민센터에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도 증명서, 차상위 계층도 차상위 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되고요. 모두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러한 자격 요건이 되지 않는 청년 1이나 청년 2 같은 경우는 금융정보, 즉 소득이나 자산을 확인하기 위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역시 모집공고 하단에 붙인 양식으로 있고요. 작성하시는 방법은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가 제출 서류, 해당하는 경우만 제출하라고 하는 서류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부모님이 이혼하셨을 때 해당이 되며 청년 1, 즉 본인하고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는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부모가 이혼하셨다면 소득이나 자산 심사가 되는 부분을 한 분만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산 심사 대상이 되는 아버지나 어머니 기준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이혼 내역이 표기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만약에 여기서 이혼한 부모가 모두 현재 신청하시려는 분의 등본상 함께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즉 따로 거주하실 경우에는 신청자와 아버지, 어머니 모두의 주민등록 초본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과거의 주소 변동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이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서류 작성 방법입니다. 예시는 청년 1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월평균 소득과 자산을 합산하는 경우이고요. 공통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입니다. 유의사항으로는 첫 번째, 이제 신청자와 신청자 부모님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서명까지 모두 정자로 작성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모든 동의란에 체크라고 되어 있는데요. 서명하시는 분 하단에 보시면 이제 동의하고 안내를 받았다 혹은 이해하였다고 체크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꼼꼼하게 읽어주시고 빨간색 글씨로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모든 체크박스에 동의 체크해 주시고 안내 받았다고 체크해 주시고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날짜도 잊지 말고 꼭 써주세요. 다음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과 자산을 보기 때문에 신청자와 신청자의 부모님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등본상 주소까지 기입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주민등록번호 옆에 동의함과 동의하지 아니함의 박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하지 아니함이라는 글자를 보시고 신청하시는 분들 중에 동의함에만 정자로 서명을 해서 제출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자세히 보시면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함은 말 그대로 금융정보 제공에 동의하는 것이고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함이라는 것도 정자로 서명을 해주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국가기관에서 금융정보를 제공하였을 때 이 통보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절차의 편의를 위해서 이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함 이것에 동의한다는 사실이고요. 여기에 이름을 정자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에는 청년 2, 본인의 월평균 소득하고 자산만 보는 경우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에는 본인의 것만 신청하면 되기 때문에 신청자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이름을 정자로 서명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동의란에 체크해 주시고 날짜 써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 것만 보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신청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주소를 기입하시고요. 금융정보 제공 동의자의 신청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의함과 동의하지 아니함에 모두 정자로 서명해 주셔서 날짜 쓰셔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소득조회 서류를 작성해 주셨다면 입주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고 SH 독산역 탭을 클릭하신 뒤 입주 신청서 작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입주 신청서를 먼저 작성을 해주시고요. 방금 저희가 설명해드린 소득조회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날짜는 8월 6일까지 접수하고요. 이 서류를 제출하시는 방법은 제출 서류 양식을 프린트하신 뒤에 자필 서명을 하시고
PDF 파일로 스캔해서 메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welcome@mincoup.net으로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요. 유의사항으로는 JPG나 PNG 등 저희가 일반 핸드폰 카메라로 찍을 때 나오는 사진으로 제출해 주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PDF로 제출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종이가 구겨지지 않고 깔끔한 상태로 사진을 찍어 주셔야 합니다. 수정 테이프 같은 것도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스캔을 하기에 좀 곤란하다는 사정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핸드폰의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들어가 보시면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PDF로 스캔할 수도 있는 스캐너 어플도 있으니 이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득조회 서류까지 제출해 주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다음에는 모집 공고 및 절차입니다. 이것은 저희 모집 공고문에 있는 절차를 그대로 가져온 것이고요. 공고문 보셨을 때 입주 절차가 왜 이렇게 길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집을 구할 때 가장 보통의 선택은 직방이나 다방에 들어가서 중개인을 만나서 진행하면 거래는 빠르게 이루어지지만 집을 둘러싸고 있는 주거권이나 이웃과 이야기하기에는 어려운 주거 환경에서 거주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저희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달팽이집 같은 곳은 있음으로써 소속감을 가지게 하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집을 위해 이런 입주 절차가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종의 교육 절차와 입주 계획서도 마련해 두고 있는데요. 바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집 공고 및 절차를 위에 한 줄로 정리해 놓았고요. 빨간 박스에 쳐진 예비 입주자 교육과 평등 문화 교육이 달팽이 집에 입주하기 위해서 필수로 들으셔야 하는 교육입니다. 집을 운영하는 민달팽이 주택 협동조합이 어떤 곳인지 알아야 하고 또 같은 건물에 살 사람들과도 만나보고 이야기도 나눠보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마련한 교육 절차입니다. 기존에 있던 곳은 옆에 누가 사는지 모르고 인사도 잘 안 하고 소음 문제가 있어도 어디에 신고해야 할지도 몰랐던 그런 막막한 경험이 자취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있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달팽이 집은 공통의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집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들은 이웃들과 신뢰하는 주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교육들은 기존의 달팽이 집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랑 같이 만들어 더 생생한 내용을 배울 수 있고요. 평등 문화 교육 역시 평등한 관계 속에서 거주하는 문화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필수 교육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입주 계획서 평가 및 가점 항목입니다. 보시면 입주 계획서는 상중하 이제 0점에서 30점 항목으로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입주 계획서를 쓰시며 스스로에 대해 생각해 보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나의 모습을 입주 계획서에 담아서 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커뮤니티나 혹은 주거 공동체 속에서 나는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혹은 하고 싶은지 이러한 내용들을 부담 가지지 마시고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산점 항목입니다.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조합원 혹은 민달팽이 유니온 회원일 때 가입 기간에 따라서 배점이 있으며 또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일 시 증명서류를 제출해서 가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출 방법은 소득조회 서류와 함께 아래와 보이는 이메일 주소로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이는 입주계획서 평가위원회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다음은 입주 선정자 발표와 계약서 작성입니다. 계약서 작성은 SH 독산역 주택지 또는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 사무실에서 작성을 하게 되고요. 계약서 작성 시 계약금은 보증금의 10%입니다. 잔금은 입주 전날까지 납부해 주시면 되고요. 보증금에 대해서 저희가 대출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장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 그 전에 입주에 대해서는 계약 개시일 이전에는 청소나 짐 보관이 일체 금지되고요. 10월 31일 이후에는 실입주일과 상관없이 임대료가 부과됩니다. 즉, 입주 선정자 발표가 10월 1일 날 있고 계약서 작성을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작성을 하고요. 그러나 입주 기한인 10월 31일을 넘어갈 경우에는 입주를 안 하셨더라도 임대료가 부과되니 이것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보증금 대출과 주거상향 지원 대상자 보증금 지원입니다. 원하는 집에 들어가고 싶어도 보증금이 없어서 들어가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을 위해서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은 동작신협과 연계해서
보증금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전체 보증금의 90%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연 3.6%의 변동금리가 적용이 되고요. 약 100만 원 대출 시 월이자 약 3천 원이 적용이 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주거 상향 지원 대상자에 대한 보증금도 저희가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쪽방이나 고시원, 반지하,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불황인 복지 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이 있으시다면 민달팽이 주택협동조합에서 보증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실제로 납부하실 보증금은 월세의 2.5배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대한 온라인 주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질의응답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SH 독산역 입주 신청에 Q&A 게시판에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을 참고해 주셔도 좋고요. 이메일 welcome@mincoup.net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SH 독산역 달팽이 집에 대한 온라인 주택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